사람들의 욕망이 모이는 강남. 도시의 화려한 모습은 마치 옛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상점과 그 안의 고급진 물건들. 우리는 명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가 전년보다 24% 증가한 168억 달러, 우리 돈 20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의자 등을 든 고객들의 줄이 끝이 어딘지 모르게 이어집니다. 해외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선점하기 위한 이른바 오픈런의 모습입니다. 채비가 물어다준 박씨를 동편 저막 끝에 단단히 심어두었더니 큼지막하게 한 서너 덩어리가 열렸겠다. 흥부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흥부 내외 자식들과 함께 박을 한번 기어 보낸디. 시리롱 실건 시리롱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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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롱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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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코카.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괴 두 짝이 나왔겠다.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흥부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한번 떨어부어 보는디. 부어내고 개뚜짝을 떨어붓고 나면 도로수포 툭툭 털고 돌아서 떨고 보면 누가쌀이 하나 가득. 툭툭 털고 돌아다 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가득. 부어내고 돌아서 떨고 보면 돈과 쌀이 도로 하나 가득. 원매 좋아 죽겠네. 1년 361월 그저구야. 나오너라. 청계천 산책길에는 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 능행반차도입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반차도는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참여하는 문무백관 및 각종 기물들을 기록한 기록화입니다. 조선시대 반차도는 의례시의 지침으로 활용된 다음 보존을 위해 의교에 포함되었습니다. 행렬도 중 가장 중요한 왕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모습은 반차도에는 그리지 않아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왕의 위치를 뚜렷이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산과 부채입니다. 고대부터 이제 신분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가린다라는 게 있거든요. 구별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가리거나 아니면 찬 바닥에 닿지 않도록 높이를 준다던가 의자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특징으로 어떤 신분을 조금 드러냈었는데요. 이 산과 부채가 이제 그런 구별하고 좀 구분 짓게 해주는 거에 대표적인 또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산선시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산선시위가 우리가 옛날에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빨간색 실크로 된 산을 이제 차양처럼 이제 뒤에 이제 궁녀들이 들고 다니는 걸 볼 수 있고, 또 동그랗고 평평한 단선을 두 명의 나인이 이제 들고 뒤에 따라다니는 것을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 산과 선을 가장 존엄한 자에 두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존엄한 자를 상징하는 상징성, 장엄성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존엄한 자를 상징을 하는 게 바로 산과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양반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호남 평야의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한 전주 한지, 담양 대나무 등의 풍부한 재료가 기반되었고 전라 가명을 중심으로 한 양반 문화가 발달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전주는 호남 지역 공예의 중심지였죠. 전통 공예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전주에는 아직 옛 모습 그대로 부채와 우산을 만드는 장인들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입니다. 그렇죠. 요것은 이제 버리는 거고 요것만 사용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대나무 자체가 이렇게 보면 깨끗하고 기스가 이게 상처, 기스가 없는 걸로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좋은 것만 골라내기 때문에 이 좋은 것만 쓰지 여기 있는 건 못 쓰죠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이런 데만 사용하죠. 예,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인우동 일가 111번지 가지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일을 배웠습니다. 예. 선생님, 저기 걸려있는 사진은 누구실까요? 저 외할아버지 나 학천이라고 이제 이 양반 밑에 내가 일을 배웠거든요. 이 양반 밑에서 일을 배웠어요. 1956년 이게 내가 나이 14세 때 그때 이제 외갓집에 가서 이제 일을 배우게 됐지.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집에 생활들이 다 어려웠고 하니까 우리 집에도 이제 우리 뭐 아버지가 생활이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외갓집에 가서 이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기술도 가르쳐주고 한다니까 거기서 일 한번 해보면 어찌겠느냐 해서 가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죠. 외할아버지께서 참 그분이 뭐 고종황제 임금님께 쉽게 해서 진상할 만큼 그런 기술이 있었고 부채도 잘 만들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솜씨 같은 것도 보고 만들어 놓은 거 작품 같은 것도 보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렸을 때 봤어도 그 부채가 참 눈에 삼삼하고 진짜 잘 만드셨어. 이제 그 밑에서 우리 위삼촌들이 일을 다 배웠어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우산장 윤규상입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것은 지우산 만들고 있습니다. 안주건 용진면에서 태어났고 아마 무슨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김제 백군면에서 10살 때까지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용진으로 왔거든요. 이제 같은 동창 애들이 그 장제마을에서 온 애들이 그래서 내 하나 건너면 바로 동네였거든요. 장제마을이. 가까워 동네에서 우산을 만들고 있었어요. 형편상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우산을 배우게 된 동이 아마 형편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제마을은 농촌 마을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간해공업으로 우산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봤을 적에 이 집도 가면 우산을 만지고 있고 저 집도 가면 우산을 만들고 있고 다들 이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전부 다 우산 공장이구나.
분업식으로도 있어가지고 그 갔다가 중반질만 해오는 사람이 있고 가실만 끼우다가 갖다 주고 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한 집에 놀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으면은 손가락질을 밥 한 등 갖고 했기 때문에 누가 놀래야 놀 수 없는 처지가 그 동네의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석소마을이라는 동네는 끼들한했어요. 여기 동네가 여기 집이 시작했으면은 쭉 이렇게 산 밑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일자로 쭉 저 밑에까지 있었어. 석소 그 앞에가 그냥 큰데 갱변이었어, 갱변. 그 갱변에 가서 그 느티나무 같은 게 많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라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밀어버린 것 같아. 밑에 마을과 윗마을이 있는데 엄청 큰 팽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쉽게 해서 지금 구역 정리하면서 없어져 버렸어. 오래된 나무인데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 그 동네는 보면은 단합들이 잘 되더라고. 백중날이면 이제 뭐 그 농촌에 뭐 이러는 일꾼들이 자 그날 하루 쉬어서 간다 해가지고 뭐 잔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돼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뭐 삶아서 이렇게 먹고 술도 한 잔씩 먹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노는 날이야 그날이.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도란도란 우산과 부채를 만들던 장제마을과 석소마을.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 온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풍기가 언제 나온지 아셔요? 그게 1972년에 나왔어요. 80년대 들어오면서 에어컨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80년 넘어서 한 중반쯤 되니까 중국산 부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중국산 부채가. 그러면 중국산 부채가 얼마 들어왔냐? 30원, 20원, 50원. 우리 한국 부채는 얼마인 거니? 18,000원, 15,000원 이렇게 팔았어요. 이게 그 싼 부채 나오는데 이걸 안 사는 거야, 우리 한국 부채를. 그러니까 재료금 자꾸 올라가니까 부채는 상승시켜야 되는데 이득이 없잖아요. 하시는 분도 돌아가셨지만은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지. 그래서 이제 조금씩 죽다 보니까 지금 죽어버린 것이 지금까지. 지금 완전 죽어버렸죠. 노력한 만큼 양이 안 차, 돈벌이가. 근데 그것도 하고 보니까 이 기술이 중국으로 샜어, 중국으로 새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역수입을 해. 중국물이 싸지 않아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나하고 경쟁이 되는데 경쟁에서 손들어 버렸어, 그때.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없나? 이걸 생각했어. 기술의 발전으로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값싼 상품들은 전주의 명품을 대체했죠. 전주의 명품을 만들던 기술자들은 설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보 마누라, 이 밥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또 저 밥 속에서는 무엇이 나올란가 한번 다 봅시다. 흥보 내가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다 보는디. 시리롱 실건 시리롱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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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롱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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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코카 박이 쩍 벌어져 노니 이 박통 속에서는 웬갓 비단이 나왔겠다.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이 박 속에서는 이렇게 비단이 많이 나왔으니 옷이나 한 벌씩 입고 타세. 여보 영감, 나는 놀노란 송화색 삼회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슨 색깔이 좋으시오? 나는 거 제비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시커먼 벚공단이 좋대. 흥보가 한번 치장을 하여 보는디. 벚공단 같건 벚공단 망건 벚공단 두루마기 먹공단 조끼 먹공단 저고리 먹공단 바지 먹공단 버섯 먹
영감은 영락없이 까마귀가 쏘그려 흥보 마누라도 꿈이 난디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따니 송화색 속꽃 송화색 속속꽃 송화색 버선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으로 수건을 들고 어떠소 땜맵시 자네는 영락없이 버들 속에 꾀꼬리 같네 그려. 우리 셋째 빡을 마저 타세. 몇십 년을 흘른지를 텔레비를 봤더니 백악관에서 뭔 행사가 있었던가 봐요. 아낙네들이 부인들이 하얀 우산을 받치던데 10개 이상이 우산을 받고 있어. 하얀 거. 여름에 하얀 것이 더 아름다워요. 이렇게 살이 많기 때문에. 저게 내가 만드는 옛날에 만들던 것인데 그때는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만들었어. 그때는 그걸 영리 목적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봐도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만들었는데 그 몇십 년을 흘릴 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내가 만든 것이지만은 그전에 도로 저걸 만들어야겠다. 지금 만들면 저게 상품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저 물품은 내가 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 라는 생각에 저걸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들으니까 이건 전통산이라고 문화재도 시켜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키고 있다는 것만도 참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어쩐 거니 내가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이런 기술이 앞으로 사라져 버려. 또 이게 좀 없어져 버리면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들이 좀 이어서 이 합죽선에 대한 디자인 이제 그런 것을 좀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우리보다 나서 그런 디자인 같은 거 하는군요. 전통적으로 만들어온 작품보다도 앞으로 현대인들이 디자인에서 어떻게 합죽선을 더 좋게 만드는가 이런 것이 좀 앞으로 더 바람이죠. 저는 그런 바람이었고 앞으로 그렇게 해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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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앉으세요. 오늘 무엇에 대한 모임이냐면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렇게 조각우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걸 조명이랑 결합을 하면 훨씬 더 인테리어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 디자이너님께서 좀 몇 가지 들고 오셨대요. 그래서 좀 여기서 이것저것 보면서 어떤 게 좀 맞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저희가 이런 거 쓰잖아요. 사방으로 퍼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안쪽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혹시 우산 뭐 그냥 하나, 샘플 지우산 있으면 하나. 아까 사진에 있던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얘 같은 드릴까요? 경우는 얘가 여기에 이렇게 뭔가 고무든 뭐든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서 씌운 다음에 걔를 여기에 꽂을 수 있게만 만들어도 일단 기본적인 조명이 되거든요. 네. 끼우고 얘 우산을 이 정도만 커팅해서 이렇게 꽂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꽂는 이렇게 센터로 말씀하신 그쵸, 데 그쵸. 이렇게 그게 한 가능할 다음에 얘가 원형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의 가장 빛을 잘 보내는 건 센터에서 보내는 건데 저는 조명 디자이너이자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빛에 대한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지우산을 활용한 조명을 만들고 있고요. 이 한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부드러운 빛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우산으로 만든 조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이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의 어떤 이질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형문화재, 장인의 어떤 손길이 닿아 있는
그런 소재를 바탕으로 이제 빛을 다루고 조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일이기도 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흔쾌히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네, 할 수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만약에 저기다 1,500까지 안 되겠구나. 네. 네, 어떠세요? 예, 좋네요. 좋아. 예. 위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삶의 방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런 본질을 유지하는 거랑 그 본질을 유지한 채 이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거를 좀 고민해야 될 때고,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 본질인지 알아야지 제대로 변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한 학자나 현장의 기획자, 큐레이터들이 같이 호흡해서 이거를 전환하는 거에 힘을 내서 사라지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같이 곁에 남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의 명품에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야기, 그 세월의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넘치는 지금, 여러분에게 귀함은 무엇인가요? 또 셋째 빡을 다니 석수, 목수, 와수, 토수들이 나와 기와집 수백 간을 대궐같이 지어놓으니 흥부가 어찌나 좋던지.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살치고 널 가진 돈 무기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의 술래 바퀴처럼 둥글둥글이 생긴 돈 가다 오다가 생긴 돈 이리저리 생긴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절씨구 어와 세상의 여러 분네들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한 사람 관심하소. 나도 오늘날 제비 덕에 쌀과 돈이 많이 생겼으니 흰민 고제를 헐라가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